문제는 우리 국민들을 조직화를 해야 되고요. 또 선정 활동을 해가지고 무언가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좋은 세미나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문화는 보통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의 방향은 정치인들이 합니다. 한글 전용이라는 이런 개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지만 이승만 박정희 같은 분의 착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한자 말살에 의한 한국어의 반승불수,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문명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문명률이 몇 %입니까? 한자 모르면은 문명자 아닙니까? 문명률이 적어도 70%는 70%가 되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문명자인 것이고 문명자라고 모른다는 게 더 이득이죠. 60년대 이 영화 포스터를 가끔 보기 어렵습니다. 60년대에 나온 영화 포스터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는 영화 감독, 영화 배우까지 전부 다가 한자로 쓰여있습니다. 그럼 60년대 영화 본 사람들이 지식인들만 영화를 봤습니까? 노숙자들을 봤고 지객들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자를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40년이 흘러서 살도 더 찌고 체력도 좋고 영어도 더 잘하지만은 뭐가 부족하느냐? 정신력이 부족하다. 60년대 한국인들보다 2009년에 한국인들이 부족한 것은 체력이 아니고 영어 실력도 아니고 인터넷 실력도 아니고 뭐냐? 정신력, 애국심, 요양, 예절 이런 데서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한자가 바라면 저는 한자 복원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문명 대치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올 때 바깥에서 나눠주시는 유인물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이용관이라는 분께서 쓰신 학생운동의 질적 형성을 위해라는 책이 이런 팜플렛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문장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문장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독서 못하는 대학생, 사상적 기반이 없는 대학생, 사고방식이 유치한 저질 대학생을 양산하는 한 공산주의의 오역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책임은 한글 전용 정책에 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여러 번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선진 인류화를 막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좌파 세력의 특색이고 문화적으로는 한글 전용에 의한 한국 파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 좌파 득세는 한글 전용에 의한 도양의 파괴. 그래서 무식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도양 없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낸 그 바탕 안에 좌파들의 선동이 붙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파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총칼도 아닙니다. 이제는 권력까지 놓쳤어요. 뭐가 있느냐? 선동이죠. 거짓말 기술. 거짓말 기술에 잘 넘어갔다. 1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물질로 선동을 하니까 국민들의 60%가 넘어갔다. 그 60%라는 숫자와 한자 문맹률 60% 이거 묘하게 일치합니다. 묘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두 장애는 우리가 자유통일하고 민주국가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막고 있는 두 가지 장애는 좌파 세력, 수구좌파죠. 수구좌파 세력과 한글 전용은 사실은 이게 상중이에요. 상중. 그리고 해결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해결은 한글 전용을 여기서 저지하는 것이고 그 저지하는 방식은 고소하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반드시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서 교양 있는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양식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걸 표로 환산을 해가지고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고 특히
신문사 사장, 신문사 편집국장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9개월 안에 한자를 안 넣는다든지 지명이나 이름에 한자를 안 넣으면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라고 했을 때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얼굴에 침뱉기예요. 제가 신문사나 하는데 한 30년 동안 일한 사람으로서 저도 가장 이 문제를 신문사 발행인이나 편집인이나 만나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면 다 동의를 해요.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 실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을 때는 한글로 쓴 명함을 받으면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한글로 쓴 명함을 낸 사람이 말을 하면은 한자를 써야 된다고 역설을 해요. 근데 자기 명함은 한글로 적고 다닙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분명히 한자로 표기해야 될 텐데 한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은행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자를 복원해가지고 한국어를 정상화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동의하는 분들의 이 실력을 보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한 사람한테라도 한자를 가르치고 글을 쓸 때라도 반드시 한글 전용을 하는 잡지에 글을 쓰더라도 내 글은 반드시 한문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소설가 같은 경우는 소설 쓸 때 반드시 한자를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넣지 않으면 그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 한글 전용이었다는 것을 제가 되돌아보면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하면은 제가 좀 철이 없을 때인데 한글 전용에 빠지는 세 가지 생각의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글 전용이 독립운동하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던 사람입니다. 이게 미술이죠. 미술. 그 다음에 한글 전용을 하면은 한자 몰라도 쓸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게으른 사람한테 좋습니다. 미선과 게으름.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 박 대통령이 그런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한자를 잘 아니까 한글 전용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본인은 한자를 잘 아니까. 그러나 한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한글 전용을 익히는 것은 암호를 익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몰랐는 거죠. 그래서 이 착각과 미선과 이 게으름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거대한 인력 또는 힘이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어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극복하는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라는 것은 한국인의 혼이 담겨 있고 교양이라는 것이 결국 의기력이 많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의기력이 많아야 문화도 만들어 있는데 오늘날 조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난장판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벌써 3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여기에 정치적으로 좌파들의 선동이 결합되는 바람이 그리고 기성세대 지금 한글 전용으로 가도록 만든 신문사 사장, 국장, 방송사 사장, 대통령,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 다 한자 잘 아는 기성세대였습니다. 기성세대가 한자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한자 모르는 사람한테 영합해가지고 한자 모르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신문을 만들고 방송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총저질화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반성에 기초한 이 지도력이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